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오늘은 가비안 ND 필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가비안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촬영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정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거나 몸이 움직일 때 적정한 블러가 생겨야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0분의 1의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 딱 멈추면 자, 블러가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셔터 스피드를 자, 500분의 1까지 한번 올려보고요. 가비안 ND를 돌려서 노출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흔들다가 딱 멈추면 보시다시피 손이 딱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적정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위해 1.2, 2.0, 2.8의 고정 조리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ISO는 최저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워낙 밝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노출을 맞출 수 있는 건 ND밖에 없다. 그런데 구름이 꼈다가 해가 떴다가 했을 때는 가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변 ND 필터를 끼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리개 값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웃포커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조리개 값이 필요합니다. 1.2, 2.0, 2.8, 4.0, 5.6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웃포커싱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출을 맞출 수 있는 게 ISO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SO 역시나 너무 높이 잡거나 하면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간에는 100이나 200을 설정을 해 두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비안 ND를 돌려서 노출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 해서 뭐 2.0, 2.8, 1.1로 놓고 뭐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 뭐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진을 담으면 사진이 딱 끊겨 있는, 쉽게 얘기하면 비가 떨어지면 비가 딱 멈춰 있는 그런 사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의 3요소는 단지 밝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의 느낌과 감성을 담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노출 값은 어쩔 수 없이 주간에는 ND 필터 그리고 가비안 ND 필터로 맞추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운 부분을 F11로 맞춰서 노출을 맞춰 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밝은 쪽으로 간다고 치면 자, 노출 오버가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보면 2스탑, 3스탑 이상 오버가 됩니다. 그때 ND를 돌려서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오면 ISO가 너무 높아지니까 다시 ND를 돌려서 ISO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동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면 보시는 것처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노출 차이가 크지 않게 당깁니다. 다시 밝게 해주면 밝은 곳은 너무 밝아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노출 차이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런 용도로 가비안 ND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비안 ND 필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간다든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갔을 때는 갑자기 노출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앞쪽에 가비안 ND 필터를 끼우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노출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에서 5스탑, 6에서 9스탑으로 나오는 필터가 있고요. KNF에서 나온 ND8에서 ND2000까지 나오는 광범위한 영역의 필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KNF의 ND8에서 ND2000까지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 하나 가지고 대략 3스탑에서 11스탑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맥스나 미니멈을 맞춰 놓고 난 다음에 고정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서 다시 맥스나 미니멈을 맞추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성비는 좋습니다만 12시에서 4시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로 이 넓은 영역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조정을 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고요. 맥스 쪽으로 가게 되면 얼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노출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이 필터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려 다른 필터보다 조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회사의 제품을 사면 비닐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혹시나 내가 사이즈를 잘못 선택을 했거나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한다면 비닐 포장을 뜯으면 안 됩니다. 저도 잘못해서 77mm용 필터를 사야 되는데 72mm를 사서 스텝 업링을 끼워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72mm를 샀기 때문에 앞은 5mm가 늘어나서 그래서 77mm 후드 캡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닐 때 후드 캡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77mm 필터가 끼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한 농도의 ND를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굳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폴라프로의 6에서 9스탑 가변 ND 필터입니다. 자,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ROE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간에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 1.1을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면 됩니다. 실외에서 촬영하다가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6스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또 ND를 빼야 됩니다. 자, 이 필터는 6에서 9스탑까지 가변이 됩니다. 당연히 기본 스텝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 중에 화이트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면 필터를 빼야 됩니다. 지금 6스탑으로 해도 노출 언더가 걸려버립니다. 이 점이 유일하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멋지고 보관도 앞뒤 캡이 다 있어서 참 좋지만 1.2 용도에는 맞지 않는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스탑마다 딱딱 조정을 하면 딱딱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촬영을 했을 때 조정을 하는데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ND 필터라는 건 대략 1스탑이다, 대략 2스탑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1스탑, 2스탑이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필터는 슈나이더의 가변 ND 필터입니다. 슈나이더의 가변 ND 필터는 1에서 5스탑까지 나옵니다. 대부분 1에서 5스탑까지 나오는 필터들은 트루 컬러라고 해서 ND를 조정했을 때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보통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7mm 필터는 ND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쪽보다 바깥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82mm가 결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수치상으로 2에서 10스탑을 쓸 수가 있고요. 색감과 화이트 밸런스가 바뀔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슈나이더는 1에서 5스탑까지만 ND 필터를 만들고요. 6에서 9스탑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에서 9스탑은 폴라프로, 니시 그런 기타 등등의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mm에 끼워놨는데 95mm입니다. 이건 예전에 반도에서 판매를 할 때 샀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캡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수입원의 제품들은 앞에 캡이 없습니다. 앞쪽을 씌워서 보호를 해서 다녀야 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누가 다니다가 툭 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광학 제품,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결과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필터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제일 비싼 축에 속하는데 앞에 캡이 없다. 그게 참 아쉽고요. 성능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니시의 가변 ND 필터 1에서 5스탑 제품명부터 트루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1에서 5스탑을 사용을 하면 약간의 대비가 좀 더 있는 선명한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82mm를 끼울 수가 있고요. 니시 역시도 두 개를 연결하면 2에서 10스탑 수치상 ND의 농도가 나옵니다.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종 교배를 해서 77mm에 슈나이더에 82mm를 끼우거나 아니면 슈나이더에 77mm에 니시에 82mm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쓰게 되면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슈나이더는 이렇게 돌리면 ND가 진해지고 니시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야 ND가 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 색변과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 추천을 하지 않고요. 같은 회사의 제품끼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텝 업링을 사용을 해서 82mm에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건 82에 95 업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업링과 다운링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2 다음에는 86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변 ND를 하나를 끼웠다 하면 86에 95짜리 스텝 업링을 끼워서 요 위에다가 95mm를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점도 되겠지만 단점도 되고요. 앞쪽에 필터가 많고 두꺼워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텝 업링과 다운링은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3,000원대면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사서 사용을 하시면 급할 때 구경에 맞는 필터가 없다고 해도 필터들 전부 다 끼워서 쓸 수 있고요. 특히나 광각 같은 경우에는 스텝 업링 없이 ND 필터를 끼우게 되면 15mm, 16mm, 크게는 17, 18mm까지 비네팅이 생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끼우고요. 지금 제 렌즈에는 앞에 헐리우드 블랙매직 8분의 1이 꽂혀 있기 때문에 15mm에서는 비네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니시의 ND 필터 1에서 5스톱을 하나를 끼웠습니다. IS는 1600입니다. 그러면 한 개를 더 끼우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00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1스탑을 올려 보겠습니다. 2스탑을 올려 보겠습니다. 2스탑을 올려도 ISO가 아직도 4000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스탑을 올려 보겠습니다. 계산상 3200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두 개가 합쳐지면 2스탑이 아닌 한 4.5스탑 정도, 4와 3분의 1스탑 정도의 노출 차이가 어두워집니다. 계산상으로는 2스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슈나이더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나이더의 1에서 5스탑 필터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슈나이더의 필터를 하나 끼웠고 1600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가 2000입니다. 대략 슈나이더는 두 개를 끼워도 똑같습니다. 조리개 값을 1.2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는 너무 밝으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렌즈 2.8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8이고요. 자, 10스탑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스탑으로 돌리면 ISO 6400이 나옵니다. 8.0으로 했을 때 6400이 나오고요. 노출은 언더가 나왔고요. 자,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의 필터를 끼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색깔로 켈빈 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의아해하고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니시의 필터는 두 개를 겹쳐서 사용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유일한 방법은 15로 가는지 아니면 1 더해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한 4점 몇 나오는 그 정도, 2가 아닌 4점 몇으로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변하고요. 또 어두워지고 나면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색감의 차이와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좀 심합니다. KNF에 ND8에서 ND2000짜리 필터를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 필터는 그냥 무난하게 변형이 됩니다. 딱히 나쁠 것도 없고요. 딱히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단점이라는 건 최대나 최저로가 멈춰야 되는데 또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서 또 다시 작동이 되겠어요. 양방향, 쉽게 얘기하면 하나에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영역대를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ND 필터가
좀 범위가, 조작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게 단점이고, 9스탑이나 10스탑 정도를 쓰려면 가성비로 이게 되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라프로의 6에서 9스탑 필터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터는 6에서 9스탑까지 가변이 됩니다. 당연히 기본 스텝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 중에 화이트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면 필터를 빼야 됩니다. 지금 6스탑으로 해도 노출 언더가 걸려버립니다. 이 점이 유일하게 단점입니다. 각각의 원본 사진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슈나이더와 니시를 결합을 해 보았습니다. 슈나이더와 니시를 결합을 해 보았고요. 자, 지금 필터를 돌려서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합은 필터의 변화가 있으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른 회사의 제품은 이중 교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막 노래졌다가, 예, 색깔도, 하늘의 색도 가로등 있는 데과 저쪽 하늘과의 색도 틀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얼룩이 진다는 얘기죠. 필터가 균일하게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잘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슈나이더 쪽을 돌렸을 때는 크게 화이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니시를 돌렸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절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내돈내산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가변 ND 필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할 수 없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변 ND 필터에 대해서 그 형태와 종류, 사용했을 때 색감과 화이트 밸런스의 변화, 왜 ND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필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필터로 사진을 찍었을 때와 가장 비슷한 건 K&F나 폴라프로의 필터였고요. 니시의 필터는 약간 차가운 느낌, 그러면서 강한 느낌을 줬습니다. 슈나이더의 필터는 약간 네트로 하면서 파스텔한 그런 아련한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슈나이더의 색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필터의 색감이 좋았는지 잘 판단하셔서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 교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작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완전히 색과 화이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